예,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51.7%,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39.3%로 예측 1, 2위로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출구조사 결과인 만큼 개표 상황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당선자 윤곽, 자정점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투표율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는데 본투표의 열기가 더 가열되면서 최종 투표율이 79.4%로 20대 대선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투표율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시다시피 조기 대선 이 큰 준비 없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이은 조기 대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양 진영의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아주 넉넉하게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서 준비 기간이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제가 속한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했죠. 예. 김문수 후보 자체가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당내 후보로 결정이 됐음에도 그 이후에 약 열흘 동안 또 최종 단일화에 또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 대선이라는 그 큰 국가 대사에서 양 진영이 총결집을 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투표 날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예. 80%가 넘는 그런 이 아주 역사적인 그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막판에 양쪽 진영이 결집하는 게 눈에 아주 확연했습니다. 여기에다 또 중도층과 무당층이 평상적인 그 상황에서는 아유 뭘 투표를 해, 뭐 뻔할 뻔짜지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지만 이번에는 막판에 그분들이 또 이 투표에 참여를 하는 그런 현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총 79.4% 물론 뭐 잠정입니다만은 지난 그 3년 반 전의 대선보다도 뛰어넘는 아주 기록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다가 이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그 민심의 그 반응이 역시 강했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강했다 하는 것들이 이 미래를 판단하는 성격의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예. 바로 직전에 있던 비상계엄과 탄핵의 과거를 심판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규정이 됐다 하면서 반계엄의 민심의 파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게 투표율의 의미를 분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거였다면 선거운동 개시 시점의 양 후보 간 지지율의 차이 그리고 이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어떤 국가적 중대 사태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이 대선의 성격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사실 그 여론조사 차이가 그 정도 나타나고 그 추이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블랙아웃 그러니까 공표 기간 금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투표율이 그냥 그 지지율만 그것만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일 수도 있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층으로서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뭐 보수의 가치와는 정면으로 이 배치되는 이 계엄이라든가 그리고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 지지했던 분들이 지지했던 당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선거였죠. 그러면 보수층의 투표 이탈 가능성도 있었고 또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으로서는 상당한 이제 격차가 있다면 굳이 투표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약간 이완되는 분위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일관되게 관통한 것은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초래된 이 혼란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투표로 종식하고 싶다 이런 절박함, 절실함이 국민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는 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역시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졌지만 평일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고 또 열기 자체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본투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이 최근의 어떤 대선 투표율 중에 최고 투표율을 보인 거고요. 국민들의 어떤 절박함이
이 들어있는 투표율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예, 그야말로 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결과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는 VR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보다 직관적이고 또 생생한 개표 방송 역시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는 이곳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전국 각 지역의 개표 현황을 입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별 1, 2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앞서가고 있을까요? 네, 그 먼저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개표 4.9%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6.3%로 현재까지 앞서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5.7%로 현재 2위입니다. 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지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은 개표 4.5% 극초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3.7%로 현재까지 1위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35.8%로 2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은 어떤 후보가 앞서고 있을까요? 네, 개표 7.3% 진행된 가운데 부산 역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5.9%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36.8%로 2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까지 판세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보수의 심장 대구로 가보시죠. 대구도 개표 8.2%로 극초반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71.7%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20.5%로 따라가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는 인천으로 가보시죠. 인천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이곳은 개표 0.8% 극초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 현재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7.7% 1위, 민주당 후보가 안방인 인천에서 43.6%로 현재까지는 2위입니다. 네, 이렇게 인천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은 광주입니다. 광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요. 개표 8.7% 진행된 가운데 현재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79.3%로 앞서갑니다. 그 뒤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2.5%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원의 민심 한번 살펴볼까요? 대전으로 가봅니다. 대전은 개표 5.3% 진행됐고요. 현재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2.1%로 1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38.3%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로 가보시죠.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이번 대선은 특히 두 전직 경기지사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기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개표 5.2% 진행된 가운데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7.4%로 1위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43% 2위입니다. 네, 강원으로 가보시죠. 강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개표 7.2%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6.4%로 1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45.9%로 2위입니다. 네,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은 민심의 풍향계라고도 불리는 지역인데요. 연속 8번의 대선에서 충북에서 승리했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었죠. 네, 개표 5.7% 진행된 가운데 현재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48.2%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5.5% 2위입니다. 네, 충북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충남으로 함께 가보시죠. 충남 개표 4.1% 초반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53%,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0.7%입니다. 네, 이렇게 중원의 민심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북으로 함께 가보시죠. 전북 개표 7.5%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80%를 넘어섰습니다. 83.4%로 현재 1위,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1.6%입니다. 네,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남입니다. 전남은 개표 10% 진행됐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8.1%로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8.1%로 2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영남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높은 지역인데요. 현재 경북 개표 6.9% 진행된 가운데 경북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66.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28.2% 2위입니다. 네, 경남도 가보시죠. 경남은 어떤 모습 나타내고 있을까요? 개표 4.6%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0.4%로 1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42.9%로 2위입니다.
네,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개표 5.5% 진행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7.3%, 민주당 이재명 후보 43.6%로 2위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 1, 2위 상황 살펴봤는데요. 아직 개표 초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 연합뉴스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표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VR 버추얼 스튜디오를 다녀오셨고요. 이번에는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개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개표 상황실 나와주시죠. 네,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함이 열리고 후보들 차곡차곡 표를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루마리가 펼쳐집니다. 민심이 산처럼 쌓이고 있는데요. 민심 산수. 번역별 득표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국 득표율입니다. 개표 5.1% 진행된 가운데 현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6.3%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어디로 흐르고 그 민심이 차곡차곡 어떤 산을 만들까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나비가 날아가고 있는데요. 1위 김문수 후보 54.0%, 이재명 후보 35.5%로 2위입니다. 네, 계속해서 권역별 득표율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입니다. 개표 5.3% 진행된 가운데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7.4%. 서울과 경기 인천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충청권으로 가서 중도 민심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47.0%로 1위, 김문수 후보 45.7%로 2위입니다. 민심 산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남권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2.5%로 앞서갑니다. 경남권 초반 개표율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경북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개표가 9.4% 진행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 69.9%로 현재 1위. 자, 이렇게 경북권 민심 살펴봤고요. 다음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 민심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84.3%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호남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 중 하나죠. 강원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가 8.2% 진행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 46.9%, 이재명 후보 45.4%, 박빙의 격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주 권역입니다. 개표 6%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7.7%로 우세합니다. 네, 제주 지역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족집게 선거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현재 개표가 0.1%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47.1%로 현재 1위. 네, 선거 때마다 전국에 눈이 쏠리는 족집게 선거구 살펴보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최저표차로 승부가 갈렸던 곳이죠. 서울 마포입니다. 개표 7.5% 진행된 가운데 현재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9.9%. 서울 종로와 마포까지 유권자의 마음을 콕콕 집어봤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죠. 서울 용산 현재 개표가 13.4% 진행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 52.4%로 1위. 네, 족집게 선거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으로 가봅니다. 한강벨트의 표심은 누구로 향했을까요? 현재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8.9% 득표율입니다. 네, 서울권 족집게 선거구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서울 영등포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소재지죠. 여의도에서 승자는 누구일까요? 현재 개표가 3.2% 진행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관심 지역 1위와 2위 후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젊은 층 몰린 반도체 도시 경기 화성입니다. 개표 6.7% 진행된 가운데 현재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3.9%입니다. 경기 화성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격전지가 된 보수의 심장 중의 심장이죠. 현재 개표가 14.8% 진행된 가운데 72.7%의 김문수 후보 1위. 네, 이번에는 대전 유성입니다. 보훈과학도시 대전 유성에서 중원 표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1.9% 진행된 가운데 현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1.2%로 선두입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다음 지역은 충북 옥천입니다. 직선제 이후 충북의 민심을 얻는 자. 대권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선거 족집게가 적중할지 김문수 후보 47.1%, 이재명 후보 46.7%로 박빙. 네, 전남 목포입니다. DJ의 고향인데요. 개표 12.9% 진행됐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79.6%로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경남 목포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경남 거제로 가보겠습니다. YS의 고향이자 PK 민심을 호소하는 두 후보들. 경남 거제 개표율 7.6%, 현재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족집게 선거구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심 탐나는 탐나도의 선택은 누굴까요? 제주 서귀포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9.6%로 앞서갑니다. 이 지역 개표는 14.3% 진행됐습니다. 네, 제주 서귀포까지 날아가서 현재 개표 상황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개표 초반입니다. 네, 과연 제21대 대통령은 누가 될지 끝까지 저희 연합뉴스TV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개표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8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2.4%포인트 정도 나는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대 대선을 보면 사실 출구조사 결과가 대체로 굉장히 정확한 결과였거든요. 일단 이번 결과는 좀 예측을 하신 대로 나왔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글쎄요, 제가 당초 예상을 한 거보다 전체 이 투표율도 상당히 오늘 오후에 급격히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막상 이 출구조사에서 12.4%포인트 차이가 난 것은 저는 뭐 예상을 못했습니다. 약 한 3에서 5% 차이 정도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두 자리 숫자가 물론 뭐 출구조사는 출구조사일 뿐이고 지금 흐름을 조금 전에 두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대략 5%에서 많은 데는 10%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예. 지금 출구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제가 간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자리 숫자가 나올 정도로 초반 개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또 상당히 선전한 지역도 있고요. 서울 마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제가 부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격차가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이어진다면은 이 김문수 후보가 39%에서 앞에 40%를 넘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50%를 넘는 것이 40% 후반으로 내려온 가능성이 지금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격차는 상당히 지금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의 파고는 굉장히 강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것을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선거 초반부터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습니다. 내란 후보, 내란 정당, 내란 세력 이런 내란을 또 이재명 후보가 유세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로 지금 꼽혀 있죠. 예. 그만큼 내란 프레임이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출구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는 것보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강조를 한 대로 지금 추세의 개표가 이어진다면은 예. 이 격차는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다소 예측하지는 못한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개표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가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느 정도 뭐 당 내에서도 계속 자체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상된 결과였고 또 예. 민주당으로서나 저도 개인적으로 내심 기대는 이보단 약간 더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여론조사상에는 보수 결집 양상이 드러나고는 있었지만 네네. 이제 그 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다소 이제 초반 격차가 크게 남으로써 민주당 지지층이 이완되는 여론조사상의 어떤 추세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확실히 이번 선거가 갖는 어떤 성격상 국민들이 내란 심판이라는 이 본질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이 결집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분위기가 있어서 과반을 넘고 또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고요.
지금 이제 뭐 개표 극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이는 뭐 10%대 개표가 넘어서면 바뀔 거고요. 최근에 이 방송 3사 출구조사의 신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요. 실제 0.몇 프로 차이의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이 맞추는 결과가 지난 대선 뭐 그 이전 대선도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개표도 1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출구조사 결과에 수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직 개표는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출구조사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VR 버추얼 스튜디오를 연결을 해서 개표 상황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가 시작한 지 2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개표 상황 궁금하실 겁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누가 1위를 달리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지역에서 개표가 7.5% 정도 진행됐고요. 김문수 후보가 53.8%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부산, 대구, 인천 역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색깔이 바뀌었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80%로 1위입니다. 대전에서는 다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9%고요. 울산과 세종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0.6%, 47.1%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강원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7%, 47.6%로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앞서 달리고 있고요. 옆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을 보시면 다 파란색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북, 경남, 보수세가 짙은 곳이죠. 이곳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65.3% 그리고 49.2%로 1위를 했고요. 마지막 17개 시도 중 마지막 제주 지역까지 김문수 후보가 46.4%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재 상황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17개 시도별 1위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17개 시도를 저희가 번역별로 나눠서 번역별로는 어느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옆에 사각형을 보시면 유권자 수가 많은 순서대로 이 사각형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먼저 수도권인데요. 수도권 사각형이 가장 크죠. 유권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표밭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3.6%고요. 인천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5.9%, 마지막으로 가장 유권자가 많은 경기에서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7.1%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의 표심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충청,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인데요.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8.1%고요. 세종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6.8%, 충북에서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9.1%, 충남에서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1.4%로 충청 지역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충청 지역 민심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영남으로 가보죠. 영남은 대표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죠. 그런데 부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3.1%, 대구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73%로 큰 표차를 얻고 있고요. 울산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53.4%로 1위고요. 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63.8%, 경남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9.2%로 1위를 달렸습니다. 자, 영남 지역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그 옆 호남 지역 가봐야겠죠. 호남에서는 파랑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전북, 전남에서 모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호남 지역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 마지막 번역별 현황 강원과 제주 알아보겠습니다. 강원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시각 김문수 후보가 47.5%로 1위고요. 제주 지역은 역시 김문수 후보가 46.3%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곳 개표 상황실에서 전국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개표 데이터 분석하고 또 주요 격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득표율 변동 상황 자세히 보여드렸는데요. 아직 개표 초반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이 수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개표 전 과정 저희 연합뉴스TV와 함께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표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개표 상황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앞서 제 개표 상황실에서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게 출구조사와 정말 이게 맞아 떨어지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에서 7.7%를 기록했는데 사실 이 10% 득표를 하느냐 이 부분이 관심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출구조사 결과. 그 대선 기간 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한 6%, 7%에서 시작해서 이준석 후보가 선거 중반에 와서 10%대 나오는 조사, 예,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꽤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예. 상승 추세에 있었던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보수 지지층이 꽤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 평생 국민의힘 계열의 당을 찍어왔어도 이번만은 찍을 수 없다. 이 정당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면 보수의 미래로서 이준석을 선택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지율 이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선거 막판에 3차 토론 때 그 문제적 발언, 이 혐오 발언 이후 그리고 그 발언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원래 갖고 있던 의구심, 그러니까 혐오, 갈라치기, 그러니까 보수다운 어떤 품격이나 이것과는 좀 반대되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오히려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준석 후보의 한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문제였거든요. 예. 그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실제 10% 정도까지 상승하던 지지율이 꺾여서 쭉 빠졌던 것 같고 그게 오늘 이제 출구조사의 결과대로 한 7.7% 정도인데요. 사실은 그 3석짜리 정당 이런 걸 생각하면 이준석 후보의 7.7%도 낮은 득표율은 물론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개혁신당 등 일종의 보수 정당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위치나 위상을 생각할 때 그보다는 이제 더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객관적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실책으로 이제 지지율을 하락시켰고 그게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지지율의 2, 3% 차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향후 정치에도 상당한 어떤 상처가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일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 후보는 저런 방식의 어떤 이 발언의 문제라든가 토론에서의 우위 이걸 본인의 정치의 굉장한 장점으로만 생각했지 예. 그것들을 국민 일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한 번의 기회 정도는 더 있을 수 있지만 예. 여전히 이제 본인의 정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이번 민심에서 드러난 한계, 왜 이준석 후보에 더 많은 지지를 주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면 대선 이후에 보수 개혁을 아무리 주창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차 TV 토론에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5월 27일이죠. 3차 마지막 토론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문제적 발언을 얘기를 함으로써 글쎄요, 뭐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토론에 가장 주목을 받은 게 이준석 후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목도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예. 그 내용 자체가 후폭풍이 꽤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그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대로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 달을 가리켰는데 왜 자꾸만 내 손가락을 봅니까? 이른바 위록지마의 지록이마죠. 지록이마의 그 고사가 떠올릴 정도로 변명을 군데군데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이준석답지 못하다 하는 얘기가 들었고 그 뒤에 확연하게 여론조사의 추세가 꺾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대한민국 정당사의 양당 체제, 아주 뿌리 깊은 양당 체제에 물론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대표를 지냈던 그런 그 정치인입니다마는 아무튼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와서 개혁신당을 차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3당의 이 이준석 후보의 얘기를 빌리자면 압도적인 새로움 뭐 이런 것을 주창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3당의 한계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이른바 D-Day가 다가올수록 이른바 사표 얘기를 각종 매체에서 많이 거론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양당 체계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이 이준석 후보를 찍는 표는 미래를 투자하는 성격도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사표가 된다라는 것이 이준석을 찍을까 말까 했던 이른바 중도와 무당층 분들이 마지막에는 그 뜻을 거두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본인의 발언으로 인한 그 탄력, 동력을 잃은 것 이런 것들이 10%에서 15%로 이 목표를 재수정하는 그 개혁신당 내에서는 10%가 아니라 15%다. 물론 15%는 이 전액 보전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목표를 수정을 했습니다만 바로 그 수정하는 이틀 뒤부터 탄력이 꺾였다 하는 면에서 글쎄요 제3당의 한계를 아마 절실하게 느꼈을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 정당사에서 제3당의 그런 중원의 그런 그 넓이 이런 게 점점 좁아지기에 분명한 상황이라요. 감히 제3당을 내가 한번 더 중원을 넓혀보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앞으로 당분간 나오기는 꽤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금 전국 개표율이 12%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개표 상황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날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또 여러 가지 이슈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판 표심을 좀 좌우할 수 있는 이슈들이었는데 먼저 대변인께서는 어떤 이슈가 좀 영향력이 있었다고 평가를 좀 네, 제가 해주세요. 속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가 상당히 이 영향을 미쳤을 걸로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뭐 실언뿐만이 아니라 아주 본인이 표현한 내재적인 가치라는 말도 시중에 유행어가 됐죠. 바로 어떤 학력 차별, 남녀의 성차별, 대학생과 여공의 근본 신분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큰 후폭풍을 생산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추세 지금 이재명 후보가 51.7이라는 방송 3사 예측대로 그대로 여기에 수렴을 한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좀 아까 얘기한 이준석 후보의 3차 TV 토론에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그 발언 또 성적인 표현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뭡니까 짐 로저스라고 하는 미국 3대 투자 규제가 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 그를 난 모른다. 왜 한국에서 내가 그를 지지한 걸로 돼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었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평상적인 그런 그 선거라면은 굉장히 메가톤급으로 작용을 했을 만한 그런 그 이슈들이 불거졌습니다. 3개, 4개 정도가 불거졌는데 이것이 글쎄요, 이것이 계속 그 유권자들이 표심을 바꿀 만한 그런 그 요인으로 작용은 하질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출구조사의 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일 첫 마디가 얘기를 했듯이 이번 성격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는 반계엄이야. 계엄한 주체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 그가 속한 정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판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그 표심의 규정 이것을 뚫고 탄력 있게 그 이슈의 새머리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얼마나 반계엄
이 탄핵 이슈가 강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보는 대목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마지막에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비상겸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평가가 좀 그렇습니다. 작용했을 예, 것이다. 표심을 바꾸지는 않았다라는 게 결과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 예, 같은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선거 중에 애초에 선거 시작할 때 구도로 잡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슈가 부각될 때에는 당초에 그 형성된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여야 되는데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후보가 선거 막판에 주로 집중했던 네거티브 이슈들은 기존의 어떤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이미지를 어떤 타격을 줄 만한 요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뭐 커피 원가 문제라든가 순환 경제, 그 뭐 호텔 경제로 하고 명명해서 그걸 공격했었고 거북섭 이슈 있었고 마지막에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기존 이미지에 마이너스를 줄 만한 어떤 이슈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련된 뭐 커피 원가 문제라든가 호텔 경제론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는 경제 관련된 성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줘서 거기에서 오히려 득표를 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매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 무능론까지 확장시키는 게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웠고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었고 표현 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 본인도 사과는 했지만 그 본질 자체가 실제 어떤 성, 학력에 대한 차별적 인식 여기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고 설란영 여사의 어떤 노조 폄하 발언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대선 국면에서 좀 이례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무리한 어떤 접근이 있었던 건 분명히 맞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는 진보 진영 전체의 위선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나 그렇게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게요. 이재명 후보 자체가 소년공으로 시작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가장 보면 이 사회적 약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이런 학력 차별 의식, 성차별 의식, 계급 차별 의식이 있었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분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굉장히 커서 부각이 됐고 그것이 타격을 되는 것처럼 많은 뭐 마지막에 선거 막판까지 이슈는 됐지만 사실상 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막판까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 변수 두 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개표도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VR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개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개표 상황실 나와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 진행되는 상황 잘 보고 계시죠? 연합뉴스 TV는요, 이곳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각 지역의 개표 현황을 입체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10시 29분 4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개표 대략 20% 진행됐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앞서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뒤로 17개 시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지역별로 살펴보죠. 먼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지역은 개표가 11.2% 진행됐습니다. 여기서는요, 현재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52.1%, 부산 지역 역시도 김문수 후보가 개표 20.7% 진행된 지금 50.7%고요. 대구 지역 개표 25% 한 4분의 1 진행됐는데 대구는 보수의 심장답습니다. 73% 득표를 하며 지금 이곳은 개표 25% 진행된 앞선 세 곳 김문수 후보 앞서고 있고요. 인천과 광주의 민심은 좀 다릅니다. 인천은 48.6%, 광주는요 개표가 20.1% 대략 5분의 1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80%가 넘습니다. 80.6% 개표 20% 진행된 현재 상황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은 개표 13.8% 진행됐고요. 47.4%로 김문수 후보가 현재 앞선 상황. 울산과 세종은 같은 모습입니다. 울산 개표 9.8%, 54.2% 득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우리 세종 지역입니다. 세종 지역은 정부청
청사가 있는 곳이죠. 개표는 8% 진행됐고요. 44.8%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를 바로 살펴볼게요. 경기는 개표 14.1%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 지역 두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앞서느냐 상당히 주목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요 45.8% 득표한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47.4%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17.7% 개표 완료된 상황에서 1위고요. 충북과 충남, 전북, 전남 한 번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다 이 네 곳 모두가 이재명 후보가 앞선 출구조사 때와 같습니다. 현재 개표가 대략 10%대 진행이 됐고 전남은 22% 진행이 됐는데 충북은 47.9%, 충남 51.7%, 전북과 정남은 상당합니다. 전북 84.1%, 전남은요. 예, 보이시죠? 87.4%. 이곳은 투표율도 상당했고요. 실제로 득표를 한 것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북 지역,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후보가 모두 경북 출신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현재 개표 14.7% 진행된 상황에선 65% 김문수 후보가 득표하고 있습니다. 경남 11.9% 개표 완료됐고요. 47.3%로 김문수 후보가 1위. 그리고 제주도 13.6% 개표됐고요. 이재명 후보가 46.8%로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개표 상황실에서 지역별로 상황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아직 개표가 초반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접전지를 살펴볼 텐데요.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는 현재 개표가 10% 이상 진행이 된 곳, 그리고 그 중에서 3%포인트가 나지 않는 곳 접전지 살펴볼 건데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전국적으로 1, 2위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전국 1, 2위 상황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지금 개표가 15.6% 전국적으로는 진행이 됐어요. 두 후보 간의 격차 단 2%포인트 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6.9%,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44.9%, 아직 개표 초반입니다. 자, 전국적인 것 한 번에 보여드렸고요.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로 가보죠. 서울은요, 개표가 11.7% 진행이 됐습니다. 11.7%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51.6%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8%입니다. 표차가 13.6%포인트가 나는데요. 아직은 개표가 대략 10분의 1밖에 진행이 되지 않은 서울 상황입니다. 자, 서울을 봤으니까 이제 부산으로 가보자. 자, 부산입니다. 부산은요, 개표가 22.2% 진행이 됐고요. 이곳에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대략 두 후보 간의 차이가 10% 조금 안 나요. 9.9%포인트 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1.2%, 김문수 후보 51.1%입니다. 자, 서울, 부산, 이제 대구로 가보죠. 대구는 TK 지역. 대표적인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수치로도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9.2%인 것에 반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73% 득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개표가 27.2%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표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됐는데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지역답게 두 후보 간의 격차 50%포인트가 넘게 납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인의 지역구 인천입니다. 인천 계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죠. 현재 48% 득표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43% 득표를 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 단 5%포인트 나고 있고요. 개표는 7.6% 진행된 인천 수도권 민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는 개표 상황실 지역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광주 지역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표차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지역 중에는 가장 많이 나요. 현재 개표가 22.4% 진행됐거든요. 보이시죠? 69.7%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후보가 80% 넘는 득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는 처음이죠. 김문수 후보는 11.3%, 광주입니다. 자, 광주 지역을 살펴봤고요.
대전으로 가볼까요? 대전 지역 대표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입니다. 이 대전 지역에서는 제가 충청의 민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평론가들이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1%포인트 나고 있습니다. 개표가 15.3%, 아직은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거의 없다는 점, 아직 누가 앞선다고 말하기 어려운 접전 보이고 있는 대전 광역시입니다. 자, 광역시를 한 곳 더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울산이에요. 울산은요, 현재 12.3% 개표 완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2.6%,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38.5%입니다. PK 지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세도 있다. 특히나 울산의 북구 지역은 진보세가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현재 개표 12.3% 진행된 현재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울산의 개표 상황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입니다. 경기. 앞서서도 정말 많은 아나운서들, 평론가들이 이 경기 지역을 많이 주목했어요. 왜냐? 두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김문수 후보 경기도지사 2번,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1번을 지냈는데, 와, 보이십니까? 예, 0.1%포인트 차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개표가 16.6%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표가 진행되면서 이 표차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단 0.1%포인트 차가 나는 경기입니다. 이번에는 강원으로 가볼까 합니다. 강원 지역 김문수 후보 47.4%, 이재명 후보 44.8%, 두 후보 2.6%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개표는 21.3% 진행됐습니다. 자, 이렇게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개표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캐스팅보트 지역, 충청 지역, 앞서 대전 지역 정말 작은 표차 났던 거 기억나시죠? 이곳 충북 지역은요, 현재는 6%포인트, 딱 6% 차이가 납니다. 개표 19.6% 진행된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49.3%, 김문수 후보가 43.3% 충북 상황입니다. 충북과 충남은요, 대선에서 대표적으로 그곳에서 승리한 후보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은 지역입니다. 충북 살펴봤는데 충남이거든요. 근데 충남은 상대적으로 아까에 비해서는 좀 표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김문수 후보가 2위입니다. 40%, 2위. 52.9%로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를 12.9%포인트 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17.7% 진행된 충남입니다. 자, 전북인데요. 김문수 후보 보이시죠? 10.8%입니다. 이 전라 지역은 워낙 민주당 그리고 진보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이 득표차를 볼 수가 있는데 앞서 광주 지역에서 81% 개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보다 현재 더 높습니다. 83.9%. 두 후보 간의 격차가 73.1% 나고 있는 전라북도 전북 살펴봤습니다. 전북 갔으니까 전남도 바로 살펴봐야죠. 예, 전남도 많이 올라갑니다. 보여드린 수치 중에 가장 높네요. 87.3%. 김문수 후보가요, 10%포인트도 현재로선 득표를 못하고 있어요. 전남 지역이 지금 개표가 25.8%. 그러니까 4분의 1이 진행됐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전남의 민심을 결코 잡지 못했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전남의 민심이 공고하다는 것,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던 것이 이런 큰 득표를 만들지 않았는가. 두 후보 간의 격차 78.8%가 나는 전남입니다. 자, 전북과 전남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강했어요. 하지만요, 지금 저희 경북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경북 지역은 1위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입니다. 65.1%. 김문수 후보가 앞선 전라 지역에서 못 미쳤던 것을 여기선 좀 만회를 하고 있는 걸까요? 61.5% 득표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28.6%입니다. 개표 18.5% 진행된 경북 지역 두 후보 모두 고향인데요. 예,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요, 이 경상 지역인데 경상 지역 치고는 격차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3%포인트, 이 정도면 저희 연합뉴스TV에서는 접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현재 개표는 16.5% 진행이 됐고요. 김문수 후보가 48.048% 기록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45%, 3%포인트 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한반도 가장 아래에 있는 제주 지역입니다. 제주 지역은요, 굉장히 대선 후보를 잘 맞춰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민심이 조금 빗나가기는 했지만 전통적으로 잘 맞추는 지역. 하지만 투표율은 좀 낮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낮았고요.
현재 개표가 15.8%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은 초반입니다. 현재 두 후보 간의 격차 3.8%포인트가 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4%,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43.6% 제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국의 상황을 이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개표 상황은 변하고요. 득표율 역시도 변하고 있거든요. 이번 대선의 승자는 누가 될지,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저희 연합뉴스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 지금까지 개표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버추얼 스튜디오를 다녀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표 상황실을 연결해보죠. 김민광 앵커 나와주시죠. 네, 지금 시간은요. 밤 10시 41분. 예, 저희가 준비한 화면으로 득표율을 확인해 볼까요? 네, 자세한 그래픽으로 개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과연 제21대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아직 개표 초반입니다. 대선 캠퍼스.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예, 명찰이에요. 자, 전국 개표율은 14.5%,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현재 46.8%, 김문수 후보와 1.8%포인트 차가 나네요. 네, 이렇게 전국 득표율 알아봤고요. 다음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13.5% 진행됐고요.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9.5%입니다. 예,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 13.5% 정도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차가 나고 있죠. 부산으로 가봅니다. 26.6%의 개표율, 현재 50.8%로 김문수 후보가 1위. 네, 계속해서 영남 지역 득표율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텃밭 대구입니다. 개표 31.8% 진행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72.3%로 크게 앞섭니다.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30% 넘는 걸 기대했는데요. 아직은 못 미칩니다. 자,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개표율은 9.1%, 이재명 후보 49.2% 대 김문수 후보 41.9%. 네, 이번엔 광주입니다.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개표 26%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81.6%로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90%를 노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였는데요. 이번엔 중원 대전으로 와봅니다. 개표율은 18.9%인 상황. 이재명 후보가 47.8%, 김문수 후보 43%입니다. 다음은 울산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보수 후보가 패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2%로 앞서갑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PK 지역의 민심이 어떤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입니다. 인구수가 유권자 0.7% 있는 곳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5.5%로 현재 1위입니다. 개표율은 11%.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경기 지역 살펴볼까요? 개표 19.3% 진행된 가운데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5.7%. 네, 경기는 유권자의 4분의 1이 살고 있어요. 예,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은 전반적으로 보수색이 짙은 곳인데요. 개표율은 24%에 1위가 46.7%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네요. 네, 이렇게 강원 지역 1위, 2위 후보 살펴봤고요. 다음은 충북 지역 순위도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22.2% 진행된 가운데 현재 선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49.4% 득표율입니다. 충북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예. 자, 충남은 민심 어떨까요? 현재 개표율은 20% 가까이 가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52.4%, 김문수 후보는 40.5%입니다. 네, 두 후보의 고향 모두 경북인데요. 보수 텃밭, 네, 경북이 아니라 전북입니다.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보 색채가 짙은 곳인데요. 개표 23.8% 진행됐고요.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84.2%입니다. 예, 전남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 김문수 후보 두 자릿수가 아직 안 나오고 있군요. 8.5%,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90%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87.3%입니다. 네, 다음은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후보의 고향이 있는 곳인데요. 개표 21.7%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4.5%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PK 불경에서 경남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17.7%의 개표율인데요. 김문수 후보 48.1%, 민주당 이재명 후보 44.8%, 한 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남 확인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표 17% 진행됐고요. 47.6 대 43.5로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봉황의 선택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봉황기는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제 내일은 다시 올라가겠죠? 자, 청와대를 품은 정치 1번지 종로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아직 종로에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67.5%. 네, 황금빛 봉황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소재 격전지 서울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35.9% 진행된 가운데 현재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5.7%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용산으로 갈까요? 청와대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자, 민심의 풍악의 한각 매트 중에 서울 광진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표율은 11.6%인데요. 현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1.8%, 이재명 후보 35.9%입니다. 봉황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최저 표차로 승부가 갈린 곳이죠. 서울 마포입니다. 개표 16%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5.4% 득표하고 있습니다. 아, 봉황이 한 번 한 번씩 좌우로 날아가네요, 공평하게. 예, 국회의사당 품은 여의도입니다. 서울 영등포 확인해 봅니다. 개표율은 15.6%,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8.7%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41.1%에 앞서고 있네요. 네, 봉황이 택한 관심 지역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을 향한 꿈, 경기 화성, 개표율 15.3%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5.7%로 우세합니다. 아, 경기 화성은 지역구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지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노동자의 표심의 향배는 어디로 갈까요? 울산 북구는 현재 진보당 현역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요. 개표율 19.3%, 민주당 이재명 후보 50.2%로 39.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 정도 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네, 봉황이 향하는 지역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YS의 정치적 고향이죠. 경남 거제에서 개표 31.2% 진행이 됐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5%로 현재 1위. 본인은 경남 거제 확인해 봤습니다. 자, DJ의 정치적 고향 민심은 어디로 갈까요? 전남 목포를 확인해 봅니다. 한 30% 정도 개표가 됐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79.6%고요. 김문수 후보가 두 자릿수 10%대 중반까지 지금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14.2%입니다. 봉황의 선택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 과학의 도시 대전 유성입니다. 개표 10% 진행이 됐는데요.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4.7%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앞다퉈 세종 이전 공약 누가 통했나? 누가 통했을까요? 세종 이전은 과연 할까요?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현재 50.7%, 김문수 후보 37.6%, 이 공약이 지켜질지도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봉황이 택한 관심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캐스팅보트 중원의 선택은 누구로 향했을까요? 충남 천안 서북입니다. 개표 8.8%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52.4%. 아, 충청 표심은요. 정말 거의 충청 표심이 거의 대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충북 옥천 쪽집게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37% 개표율인데요. 지금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1.9%, 민주당 이재명 후보 41.9%. 이 흐름이 끝까지 갈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민심의 교차점 강원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27.6% 진행된 가운데 현재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2.6%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 각 후보들이 얼마큼 득표를 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중반으로 가고 있는 개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21대 대통령은 누가 될지 저희 연합뉴스TV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까지의 개표 상황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글쎄요, 이 선거에서 출구조사와 과연 이게 적중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일 텐데 일단 지금까지 이 개표 상황 물론 초반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게 지금 약간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좀, 보기에도 지금 곳에 따라서 25% 또 30%에 육박하는 그 개표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개표율인데요. 예. 지금 방송 3사 차이가 12.4%포인트 났단 말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 12%를 넘는 그런 차이인데 지금 추세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차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저게 그대로 유지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꽤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그 양상으로 돼 있고요. 마포라든가 네. 성동, 용산 이쪽이 상당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선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물론 사전 투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중앙선관위에서 아직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같이 섞어서 개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발표를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이 출구조사보다는 1위 후보, 2위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 그 개연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그게 당락이 뒤바뀌거나 하는 문제는 또 별개입니다만은 표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개표 상황들 함께 보셨는데 초반 판세는 좀 어떻게 읽으시는지 눈여겨보는 지역들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일단은 아직 그 출구조사 결과하고는 일치되지 않는 개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마 초기에는 개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출구조사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사전 투표도 개표는 동시에 하는데 그게 아마 회송용 봉투에서 분리해내서 개표에 합산되는 데까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간대가 약 20%대 개표율이 넘어가면 아마 이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쯤 되면서부터는 출구조사 이 결과에 수렴되는 방향으로 개표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무엇보다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들보다는 이제 일단 부울경에서 지난 대선에 비해서 상당히 격차를 좁힌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울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요. 예. 경남과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에서는 약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에 한 20% 정도 표차가 났는데 지금 4~5% 격차면 상당한 이 득표를 얻은 것이거든요. 이제 개표 결과는 최종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실제 뭐 다른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PK 이 영남 지역에서도 이번 내란에 대한 어떤 평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좀 종식시켜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분명히 이번 선거에 작동했다는 바로미터가 저는 울산에서 좀 보여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뭐 역대 대선과 비슷하게 아마 충청권 역시 출구조사의 결과에 거의 일치하는 이 예측치가 나왔는데 역시 뭐 그것도 이 최종적으로 그 개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출구조사하고 일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이 TK 지역에서도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약간 더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실제 최종 개표가 완료됐을 때 TK의 득표율이 또 이재명 후보가 얼마가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전국 개표율이 20%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 평균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는 개표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진 곳도 있고 조금 덜 이루어진 곳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개표 상황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부울경 관련 이 출구조사 결과를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특히 이제 영남권에 조금 그 득표율이 좀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의견 말고도 좀 어떤 부분에 좀 더 공을 들여서 이 영남권 부울경 지역에 좀 득표율을 좀 끌어들이려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영남권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선전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판에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의힘이 이 그 소위 막 집단적 절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부산에서의 결집 현상이 선거 막판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그 전 총선에 비해서 의석을 더 잃고 딱 한 석밖에 안 됐고요. 울산에서도 마찬가지 한 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K 전 지역에서 여론조사에 드러났던 민심보다 막판 보수 결집이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선거에서도 그런 양상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막판에 가면 이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다. 양 진영 간 결집이라는 건 뭐 모든 대선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대했던 거는 이제 통상의 선거에서는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심이 좀 다르게 작동할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슈는 이 내란에 따른 어떤 전 국민적으로 겪었던 혼란과 이 고통, 또 그게 초래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 이 부분을 적어도 이번 투표를 통해서 확실히 심판하고, 그래서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안정과 회복을 기대해 보겠다, 이런 민심들이 작동을 한다면 보수 결집이 막판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난 총선처럼 이게 압도적으로 이 차이를 벌리는 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적어도 출구조사의 결과는 그런 민주당의 기대가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뭐 이제 최종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초 예상했던 결과인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아마 결과에 따라서는 그 유권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도 듭니다. 네, 지금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지역별 결과를 저희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울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3.3%로 조금 더 낮게 나왔거든요. 이게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출구조사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울경 민심이 실제로 이런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올지, 아니면 좀 어떤 부분이 또 그쪽 민심에는 좀 작용을 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예, 부울경의 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상당히 공을 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지난 총선 때 부울경, 특히 부산에서는 한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석을 국민의힘이 차지를 했고요. 부산에도 울산도 울산 북구를 제외하고는 다 국민의힘, 경남도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판단은 부울경에서 그 지난 선거 이상으로 투표하지만은 역시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아는 것도 대구를 중심으로 한 TK 지역은 앞에 3자가 그리는 것을 목표로 했죠. 30%. 그리고 부산을 필두로 한 부울경에서는 최소 45%는 득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권과 서울, 그다음에 호남에 아주 강고한 그 지지세를 합해야 승리를 한다라고 한 내부 그런 수치 전략으로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을 들였다 하는 얘기는 부산에서 공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공약을 잇따라 발표를 했죠. 이른바 HMM,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 회사입니다. 이 현대상선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현대상선이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HMM이라는 그 사명을 바꿨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 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해운 회사를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해운 회사를 어떻게 정부에서 본사 이전을 주락펴락하느냐, 그거는 공약이 잘못된 공약이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죠. 그게 정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석열 정부 때 공약으로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대하는 그 목소리도 많고요. 그래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쉽지가 않으니 그 대안으로 동남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설립을 해드리겠다라는 또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특히 경제 쪽에 큰 침체를 겪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부산과 울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맞춤형 공약을 앞장 세워서 공을 많이 세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표 차이가 지난 그 총선과 대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진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물론 출구조사대로 될지 아니면 제가 직전에 언급한 그 격차가 좁혀질지, 이거는 지금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지만, 아무튼 부울경에서 이재명 후보의 약진, 이것은 상당히 지금 그 계획된 대로 민주당에서 계획된 방향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저 부울경을 지난 총선 때처럼, 그리고 지산
지방선거라든가 대선 때처럼 그 수준으로 묶고 나서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의 3대 그 요인이 이슈와 구도와 인물 그렇게 3대 요인이 됐는데요. 이번 선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도, 반계엄, 그다음에 탄핵 정국이라는 그 구도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내란 저지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 물론 이재명 후보가 유세 때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전국을 강탈을 했고 부울경도 예외가 아닌 구도 중심의 대선이 돼버렸다 하는 의미에서 국민의힘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과연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가 맞아 떨어질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제까지도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 내부에서 충돌하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런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내용은 과연 이번 판세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내란에 대한 심판 선거, 그리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선거는 민주당이 그냥 주장한 프레임이 아닙니다. 12월 3일에 이 계엄 선포 그리고 이제 내란이죠. 그것으로 인한 국민적 충격은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상상도 못한 이 상황에 대한 충격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바로 직접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친 파장도 상당히 컸습니다. 6개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계엄은 당일 해제됐지만 그 여파를 보면 국민의힘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지금 선거까지 계속 이어진 거 아닙니까? 탄핵에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적법한 영장을 저지를 합니다. 그게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에 탄핵 소추까지 이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에도 계속 탄핵 반대 입장을 내면서 헌법재판소를 직접적으로 압박했습니다. 4월 4일에 이르러서 이제 파면 결정이 났지만 그 이후에도 위헌위 법으로 파면 결정난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고 그 동력,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단 여론이 있다. 이걸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막판에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결연하지 못하고 탈당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진 탈당을 통해서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든 마지막 그 민심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그 역시 그 직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석동현 변호사를 이 선거 캠프에 영입한다든가 또 마지막에는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이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실상 같이 했던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실상 이 선거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전혀 이 결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탄핵이나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가 사과나 입장 표현만 했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인데 이런 당에게 만약에 또 표를 주고 만약에 그 당의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연장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자업자득이었고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갖는 국민들의 절박함, 그 심판 여론을 전혀 끝까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자업자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탄핵 반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가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줄곧 6개월 동안 항상 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은 사실은 뚜렷한 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가슴 아픈 대목인데요. 이른바 찬탄, 반탄은 당내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대립이 됐었죠. 찬탄이라면 탄핵을 찬성하는, 반탄이라고 하면 탄핵의 반탄이라고 하는 그런 내분,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저 당은 왜 저래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의 어떤 갈등 요인을 넘어서 내분 양상으로 벌어진 게 가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럴진데 이
제3자 입장에서 국민의 평범한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듯이 모든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대선 모두 다 선거라 하면은 그 선거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게 3대 요인이 있는 것이죠. 하나가 이슈, 그때의 시대 정신에 따라서 어떤 이슈가 돌출이 되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예. 후보의 인물, 거기에 구도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는 구도가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삼켜버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는 게 바로 그것이 탄핵에서 비롯된 그 전에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원초적인 그런 그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물론 탈당을 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갔지만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탄핵은 정당치가 못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당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청빈하고 또 일 잘하기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다 손치더라도 그 당은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심판은 받아야 돼. 당신들은 다음 기회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고 하는 준엄한 그런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윤상현 의원과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충돌 모습 예. 이것도 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의 연장성산이다. 그렇게 저희 당으로서는 사실 피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굉장히 쓰린 그 아픔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찬탄과 반탄의 어떤 그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혹시 짧게 첨언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뭐 특별히 첨언할 필요가 없는 게 실제 그런 민심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오판하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 대선 이후에 자중질환 요소가 될 겁니다. 예. 이 부분을 끊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 당내 어떤 혁신의 길로 질서 있게 갈 것이냐 아니면 실제 이 극단적 대립으로 갈 경우에 당이 온전하게 계속 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갈림길에 설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뭐 갈등 문제로 돌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졌는데요. 지난해 12월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돼서 숨가쁜 레이스가 이어져 왔는데요. 두 분께 짧게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신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대선 레이스가 펼쳐진 초반에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그 인상적인 장면은 네.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센인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도 비중 있게 다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센인 마을에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이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한센인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전에부터 무슨 나비형 뭐 이런 그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예. 이제 한센인이라는 이 말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사 시절에 그 한센인 그 마을을 찾아가서 어떤 애로점을 경청을 하고 그것을 몇 가지를 이렇게 해결을 했던 그런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로 당 후보로 공식 선임이 된 그 직전이겠죠. 대선 레이스 초반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마을을 찾아가가지고 그 한센인 그 분들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연출을 하려고 해서 했던 장면도 아니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옛날에 있던 그 인연을 만나서 해우를 하는 장면에서 그 흘렸던 김문수의 눈물을 저는 그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 많은 분들의 어떤 가슴을 울렸는데요. 그 후보에 가지고 있는 성정을 아주 잘 표현했던 그런 그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인상 깊게 생각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대선 레이스 이제 후반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것이 글쎄요 전형적인 뭐 네거티브다 아니면 뭐 본인이 내재적인 표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폭풍을 갖고 올 정도의 이 매우 민감한 그런 요인이 작용이 됐습니다만 예. 글쎄요 말씀드린 그 구도
큰 이 양축이 맞닥뜨리는 그런 이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지를 묻혀버렸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은 하되 중도층이 그걸로 인해서 표의 이동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기에는 어려울 상황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장면을 네. 인상 깊게 봤습니다. 두 가지 장면을 꼽으셨는데 조경 부회장께도 한번 기억에 남는 장면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 선거는 12월 3일 그 계엄 선포로부터 시작된 6개월에까지 이어진 하나의 스토리였죠. 그때 해제 표결은 국회의원이 했지만 예. 사실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국회로 달려 나와서 계엄군 앞에 섰던 국민들이 없었다면 사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엄을 막았고 또 탄핵 절차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역시 또 국민들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으로 왔는데 딱 그 선거 과정에서 기억나는 장면은 네. 이재명 후보의 여수 순천 유세였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이긴 하지만 그때 장대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는 이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분명히 느꼈고요. 그 절박함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국민들의 승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장면, 이번 대선 레이스 기간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았을지 두 분께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각 개표 상황은 어떤지 다시 한번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상황실 나와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시 13분 되고 있습니다. 아직 졸리신 것 아니죠? 저희와 함께 개표 상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접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개표 52.7% 진행된 경기 가평 지역인데요. 두 후보 간의 표차가요. 보이시죠? 30표입니다. 단 0.1%포인트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연합뉴스TV에서는 현재 개표 20% 이상 진행된 곳 3%포인트 안 나는 곳을 접전으로 분류하고 네, 있습니다. 경남 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37.4%포인트 진행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 47.1%, 이재명 후보 46.6%로 접전입니다. 0.5%포인트 차. 충남 부여 이 지역도 현재 접전입니다. 개표는 57.4%반 이상 진행이 됐고요. 두 후보 간의 표차 720표, 3%포인트 차 나고 있습니다. 접전. 충북 옥천입니다. 개표 66.2% 진행된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 46.9%, 이재명 후보 46.4%로 0.5%포인트 차입니다. 접전. 자, 충청 지역의 접전 보여드렸고요. 이곳은 경기 수원 권선입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두 후보 간의 표차는요 502표 차 나고 있습니다. 0.5%포인트 나는 수원 권선 지역 접전 개표 39.7% 진행 중. 충북 괴산입니다. 개표는 54% 진행됐고요. 김문수 후보 47.8%, 이재명 후보 46.3%로 두 후보의 표차는 204표입니다. 접전. 네, 3%포인트가 나지 않는 곳 연합뉴스TV에서 접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원 양양 57.4% 개표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2.8%포인트 차, 315표 차 나는 접전 강원 양양입니다. 강원 양양을 지나서 다음 지역 어디로 가볼까요? 경기 부천 소사입니다. 개표 45.1% 진행된 상황, 김문수 후보 46.3%고요. 이재명 후보는 45%의 득표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는 938표. 접전. 부산 강서 개표 44.9% 진행이 됐고요. 현재 접전입니다. 622표 차가 나죠. 1.6%포인트 차고요. 이재명 후보는 46.6%, 김문수 후보 45% 접전 부산 강서입니다. 자, 봉황의 선택은 어떤 후보에게 갔을까요? 봉황이 훌훌 날아갑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개표가 33.2% 진행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63.6%, 청와대가 있는 이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공항이 날아갑니다. 공항의 선택은 대통령실 소재가 있는 격전지입니다. 서울 용산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4.9%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광진 지역입니다. 민심의 풍량계라고 할 수 있는 한강 벨트 지역이죠. 현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1.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5.9%, 개표가 4분의 1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표 상황 알아봤습니다. 다시 스튜디오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개표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개표 상황을 전해드리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0% 개표가 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8.27%로 당선이 유력하다. 네, 이재명 후보가 48.27%로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전국 개표율이 30%를 조금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3%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 유력 이렇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분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11시 17분을 지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48.27%로 당선이 유력하다라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많은 언론에서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자정쯤 이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판세를 조금 뭐 첨언해 주실 부분이라든지 분석하신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평균 개표율 30%가 넘어가면서 이 두 후보가 격차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더 개표가 진행될수록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개표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실제 각 지역별 개표 상황이 편차가 좀 심한데 한 50% 정도 이제 개표된 지역을 보면 실제 예. 출구조사 결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디를 먼저 개표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사전 투표가 어느 방식으로 어떤 개표율에 합산되는지 발생하는 시차가 반영되는 비율에 따라서 예. 차이는 있는데 지금 30% 40%를 넘어가면서 당초에 예상했던 51대 39 그러니까 12%의 격차 쪽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이런 추세가 이제 확연히 잡혔기 때문에 당선 유력이라고 이제 지금은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 추세대로 계속 이제 개표가 속도를 올릴 경우에는 12시경쯤이면 거의 이제 결과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당선 유력 내지 이런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이후에는 개표가 확연히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30%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도 회성용 봉투에서 분리해서 이 개표로 합산하는 과정이 거의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12시 이전에는 당선 확정의 이 보도 그 메시지가 뜨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출구조사와 비슷하게 과연 이제 50%를 넘을 것인가 이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출구조사가 워낙 요즘에 이제 정확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기대를 해본다고 하면 이 출구조사에 잡히지 않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부터 8시 때 이때에도 꽤 많이 투표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때 투표하신 분들이 아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요. 출구조사에서 조금 더 많은 득표율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예, 저는 조금 달리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당락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는 것에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저는 뭐 수치가 다 증명을 해주는 거니까요. 무슨 뭐 밤 12시, 1시, 2시에 뒤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현재 무리이고 저는 그 출구조사 자체를
신뢰를 충분히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밤새워 또 TV를 보시는 또 연합뉴스 TV의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이 지금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은 당락에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 50%를 넘으면 이른바 이제 내일부터 바로 취임을 하죠. 예, 일반적인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 선서식이라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 한 300여 명 참석하는 그런 그 간소한 취임식이 열리고 바로 이제 국정에 들어가는데요. 이른바 국정에 처음에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가 그리는 그게 뭐 적폐청산이 됐든 아니면 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뒀든 간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됩니다. 50%를 넘으면은 네. 전 국민의 과반이 인정을 하고 밀어주는 후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지요. 물론 뭐 49%, 48%로 당선이 돼도 어느 정도는 그런 그 효력이 있습니다만은 상징적인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앞자리가 말씀입니다. 4와 5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건 다르다는 바로 의미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가 바로 51.6%로 예. 당선됐죠. 이른바 87 체제 이후에는 거의 다른 예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외에는 바로 이재명 후보가 앞에 50% 과반을 득표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그야말로 많은 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국정을 펼친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50%가 넘지가 않은 경우에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원치 않았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 차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그리고 국민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꺼이 박수를 보내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전 포인트는 50% 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는 저는 50%를 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의 어떤 지금 이 개표 상황이 당초 예측한 그 출구조사하고 사뭇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데가 벌써 제가 쭉 봐도 10개 정도 지역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 나가면은 50%를 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 TK의 대구 경북의 지금 그 후반부의 득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50%를 넘지 않고 48이나 49 정도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 김문수 후보가 44% 정도까지 추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이준석 후보가 그대로 7%를 유지하는 그런 전제를 한다면은 네. 김문수 후보의 그 성적표도 아주 참패라든가 이런 것들로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12시, 1시, 2시까지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내다봅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전해드립니다만 개표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개표율이 30%가 넘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48.27%로 당선이 유력하다. 이런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33.8% 개표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48.6%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48.27%보다 조금 더 득표를 한 상황이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50%가 넘는다는 의미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짚어주셔서요. 어떻게 좀 그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과반 득표라는 게 사실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요. 예, 그때 상당히 이게 그 표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상당 기간 어떤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이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50% 과반 득표라는 건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를 이번 대선 과정 그 내란 이후 그 이전부터 따지면 윤석열 정권 이후에 사실 정치가 실종되고 여야 간 협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사실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정적으로 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향에서 계속 이 정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극단적 상황으로 간 거고 그게 결국 계엄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해서 이 독선과 독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또 그걸 용서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민생 안정이라든가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고 전제 조건으로는 여야 간 국회에서 협치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 당선자가 돼서 내일 바로 이제 직무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 예. 가장 우선적으로는 뭐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주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노력 역시 그만한 비중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게 바탕이 될 때 선거 기간 계속 네. 강조했던 통합을 통한 회복과 성장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의지는 저는 뭐 확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30% 개표율을 넘어간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가 넘는 득표율을 보여서 당선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당선 유력, 그 확실 이런 부분이 언제쯤 이제 윤곽이 나올까라는 부분도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뭐 자정을 전후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35% 정도 개표율이면은 지금 11시 반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선 지금 유력, 뭐 이건 누가 봐도 유력입니다만은 당선 확실 넘어서 확정. 글쎄요, 확실까지는 최소한도 1시간 반은 걸려야 지금 판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1시 반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는 유력에서 확실시라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택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시간 정도 뭐 지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뭐 일단은 여의도로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동선은 좀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당선 확실시가 되는 시점에서 자택에서 나와서 아마 민주당 개표 상황실을 들러서 짧게 이 상황에 대한 그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아마 국회 앞에서 이 당선이 확실한 상황에 이를 경우에 이제 그걸 축하하기 위한 어떤 국민들이 지금 모여 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거기를 들르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들르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당선 확실 내지 확정이 되는 시점이 될 경우에는 당장 내일부터 이제 개표가 완료된 다음에 중앙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당선 확정을 하는 시점부터 즉각 직무가 개시되고 그 시점은 내일 오전 7시, 8시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당선에 대한 축하를 같이 나누고 이럴 여유조차 없는 상황인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그런 일정들 전체를 조율하되 개표 상황실에 들러서 국민들께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소회와 입장을 밝히시고 또 기다리는 국민들과 만나는 정도의 시간 아마 이 정도를 예정하고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개표 상황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차기 대통령은 당장 이제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과연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저희가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차기 대통령의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걸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국민 통합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 중산층 서민들 생활 고에 허덕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생 경제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국민 통합은 오롯이 이재명 후보의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통합 이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지금 현재는 유력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1시간 반, 2시간 뒤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할 텐데요. 국민 통합에 대한 거기에 걸맞는 행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이른바 국민 절반의 지지를 얻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이 대선 과정이 걸치면서 4분 5열 된 참 마음 아픈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루만져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가슴 깊이 인식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상대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대변인으로서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 민생과 경제 두 톱니바퀴를 지금까지 계속 대선 과정에서도 그 톱니바퀴를 계속 잘 가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른바 중도층 표심까지도 기대를 그럴 상황으로 지금 저 50%에 가까운 득표를 얻는 걸로 판단을 하면은 바로 민생 경제를 위한 TF 가동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 대선 과정에서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것을 바로 아마 내일 그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 이 신고식을 하고 하면은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 위치에 갔는지 정확한 수치를 아마 보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건데요. 한국은행이라든가 기재부를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고 하는 그런 것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아마 받을 걸로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민생과 경제, 이 국민 통합 이 3대 요인을 내일부터 차질 없이 잘 수행해 가기를 상대방의 대변인으로서 간곡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네, 민생과 경제 또 통합에 대해서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거 내내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조해 왔던 거죠.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민생의 어떤 현실은 이 통계 지표상에 잡히는 것보다 더 훨씬 최악입니다. 이미 그 비상계엄 이전부터 자영업자 폐업률은 최고치를 치닫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의 이 나쁜 징후들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요. 제1과제가 당장 내일부터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겠죠. 이미 1차 추경이 집행은 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되는 과제가 당장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아마 1차 추경의 집행 상황을 좀 보고받고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아마 이제 35조 정도의 추경을 예정하고 선거기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우선적으로 어디에 집행돼야 되는지 이런 점검을 당장 할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과제로서의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늘상의 어떤 주요 과제로 이제 추진해 나갈 거고요. 그러면 아마 이런 민생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내일 당장부터라도 시간이 아마 된다면 이 야당을 찾아뵙고 협조를 구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협치를 통해서 이제 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자는 어떤 당부와 부탁하는 것에서부터 통합의 노력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거의 이 당장의 민생 경제 문제도 있지만 미국과의 통상 협상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내일부터 사실 민생 경제 관련해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아마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 평균 투표율이 4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8.8%가 넘는 득표율을 보여서 당선 유력한 상황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렇게 긴 이제 대선 레이스를 치르면서 각 당에 소속된 분들로서 두 분의 좀 소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선거 상황에서 후보의 메시지로 당의 메시지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12월 3일 이후부터 정확히 딱 6개월이 지났죠. 네.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이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태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고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실상 옹호하고 같은 입장을 보면서 지금까지
해온 상황을 보면서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라는 것은 그 결과로서 발생되는 것이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내란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초래된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어떤 희망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3일에 이 비상계엄 내란은 단순하게 이 해제로서 끝났고 이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요. 이건 예. 뭐 경제상의 어려움, 민생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그간 우리가 가져왔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의 상처,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것도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웠는데 적어도 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단초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마련됐다.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됐지만 이제 그 나머지 과제는 이재명 후보에게 남아 있는 거죠. 내일 직무를 시작한다면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지 이제 오롯이 이재명 후보와 또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과제로서 남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그 절절한 열망을 반드시 꼭 실현시켜서 선거 기간 그 주창해 왔던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이 성장과 회복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변인의 소개도 궁금한데요. 예. 지금 우리 시청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수치는 대한민국 국민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어떠한 그 설명을 붙여도 비상계엄을 국민들은 용인을 안 한다 하는 그런 지난 12월 3일 날 계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더 이상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그 슬픈 역사는 앞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수치로 국민들께서 네. 말씀을 해주시는 소중한 교훈으로 생각하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좌우 날개로 지금까지 그 6.25 그 폐허에서 12 경제권으로 도약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 그렇습니다. 좌와 우의 균형과 견제 이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비상계엄을 그렇게 냉혹하게 판단을 하셨지만 이 우리 건전한 중도 및 보수에 다시 일어서라라고 하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남겨진 저 수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지 일부분을 고치는 그런 보수를 위한 보수가 아니고 정말 새 틀을 다시 짜는 그런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 보수 세력, 앞으로 대한민국을 또 짊어지고 나갈 보수 세력의 따끔한 회초리와 함께 격려의 목소리도 함께 주는 그런 예. 그 수치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